안녕하세요. 공포 미스테리 춘주입니다. 혹시 대학교 때 등록금이랑 생활비 아끼려고 룸메이트 구해서 같이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그런 생활을 해본 적은 없지만 같이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올지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같이 사는 사람이 어느 날부터 좀 이상해지고 자꾸 깨름직한 행동을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좁은 공간에서 매일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는 사람이요. 오늘은 사연자분이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룸메이트에 대해 뽐뿌 공포 포럼 게시판에 올렸던 실화 사연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대학교 2학년 때 일이에요. 등록금과 생활비를 아끼려고 친구 소개로 룸메이트 한 명과 함께 원룸을 쓰게 되었어요. 이름은 민수였어요. 룸메이트 이름은요. 같은 학교 학생이었고 성격도 조용한 편이었어요. 게임 좋아하고 술도 잘 안 마시는 평범한 친구였죠. 처음 몇 달 동안은 정말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수업 끝나면 같이 밥 먹고 주말이면 게임하고 평범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민수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 방에 누가 있는 것 같아. 처음엔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원룸 비밀번호는 우리 둘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웃으면서 물었죠. 도둑이라도 숨어있단 소리야? 그런데 민수 표정이 이상했어요. 진심이었어요. 아니,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순간 등골이 조금 서늘해졌지만 그래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겠지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민수는 매일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도 봤어. 또 있었어. 계속 구석에 서 있더라. 방 안 창문 옆 구석, 옷걸이와 책장이 있는 자리였어요. 민수는 항상 그곳을 가리켰어요. 하지만 제가 보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민수 상태가 점점 이상해졌어요. 잠을 거의 못 자더라고요. 수업도 빠지기 시작했고 밤마다 몇 번씩 깨어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진짜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걔가 계속 쳐다봐. 누구? 모르겠어. 얼굴이 안 보여. 근데 계속 쳐다봐. 그 말을 듣는데 저도 기분이 너무 이상했어요. 마치 진짜 누군가를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도 그걸 봤어요. 아직도 그 장면을 잊지 못해요. 새벽 3시쯤이었어요. 갑자기 눈이 떠졌거든요. 근데 몸이 안 움직였어요. 가위에 눌린 거였어요. 눈은 뜨여 있는데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어요. 처음엔 그냥 가위인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시선이 자연스럽게 방 구석으로 향했어요. 민수가 늘 가리키던 그 자리였어요. 거기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새까만 사람 형체.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 모양의 검은 그림자 같았어요. 그게 저희가 누워있는 침대 사이로 들어왔어요. 숨도 쉬지 않았고 미동도 없었어요. 그저 방 구석에 서서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그 형체가 천천히 팔을 들었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더라고요. 한참 동안 그러더니 이번에는 민수를 가리켰어요. 다시 저를 가리켰어요. 다시 민수를 가리켰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뭔가를 흐물거리는 노랫가락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고를까 보세요. 어느 것을 고를까 알아맞혀 보세요. 저 노래를 반복해 부르면서 마치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처럼 손가락을 저와 민수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는데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무서웠어요. 그리고 결국 그 손가락이 멈췄어요. 민수를 향해서요. 그 순간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눈도 뜨지 않은 상태였어요. 분명 자고 있었는데. 민수는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마치 목류병 환자처럼요.
저는 미친 듯이 몸을 움직이려 했어요. 안 움직여졌어요. 민수는 문 앞까지 걸어갔어요. 문고리를 잡았어요. 그 순간 가위가 풀렸어요. 저는 그대로 비명을 질렀어요. 민수도 화들짝 놀라더니 정신을 차렸어요. 왜? 자기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침대에서 일어난 것도 문 앞까지 걸어간 것 전혀 기억이 없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 민수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오히려 더 무섭더라고요. 마치 체념한 사람 같았어요. 무언가를 받아들인 사람처럼.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민수는 사라졌어요. 휴대폰도 놔두고 지갑도 놔두고 노트북도 놔두고 그냥 사람만 사라졌어요. 경찰이 왔어요.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수색도 진행됐어요. 하지만 아무 흔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한 달 뒤 학교 뒤편 야산에서 발견됐어요. 이미 숨진 상태였어요. 경찰은 실족사라고 결론 내렸고요. 밤길을 걷다가 사고가 난 것 같다고요. 그날 새벽 그 형체가 저와 민수를 번갈아 가리키던 그날, 그것이 민수가 아니라 저를 선택했다면 지금쯤 저는 이렇게 글을 쓰고 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 형체는 정말 둘 중 하나를 고르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 저에게 보여주기만 한 걸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예요. 그날 밤 선택받은 사람은 제가 아니었다는 거. 네, 어떠셨나요, 여러분? 그 형체가 둘을 막 번갈아 가리키면서 노래까지 흥얼거렸다는 거, 어느 것을 고를까 하면서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되게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사연자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이 제일 오래 남아요. 그날 밤 선택받은 게 자기가 아니었다는 게. 그게 어쩌면 사연자분한테는 다행인 일이지만 민수 씨한테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 돼버린 거죠. 저도 대학교 때 제가 지방에 사는 게 아니다 보니 대학이 좀 집에서 멀지 않았고요. 그래서 대학교 기숙사 같은 걸 써볼 일이 없었는데요. 어쩌면 이게 대학 생활의 저의 어떤 로망이기도 했었거든요. 대학을 가면 꼭 기숙사에서 살아보고 싶고, 또 또래 친구들이 보통 룸메이트가 되니까 또래 친구들이랑 같이 살아보는 생활도 해보고 싶다고 막 생각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사연 보고 나서 기숙사 생활을 안 해본 게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